네, 좀 전에 또 들어온 소식입니다. 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명의 시신이 수습이 돼서 총 93구의 시신이 수습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의 재난 전문가가 없다는 리포트 소식 앞서 봤는데요. 이 구멍난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인 정지범 박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좀 답답해요. 뭐가 답답하냐면 사고 대처 과정들 보면은 뭐 보고도 제대로 안 됐고 그 혼선도 있었고요, 늑장 대응도 있었고 여러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재난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원래 이제 이 재난 대비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9.11 테러가 발생한 다음에 미국 전 정부가 테러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였더니만 2005년도에 자연재난이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작년에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구미불산 사고 비슷하게 미국 텍사스에서 비료 공장 폭발 사고가 나서 큰 피해를 준 일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2년에 이제 구미불산 사고가 발생해서 뭐 국가적으로 이제 화학물질 관리에 많이 노력을 기울였는데 갑자기 이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가 발생해서 시설물 안전으로 넘어가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바다에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는 꼴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계속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만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재난 대비 시스템을 물론 이제 다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만은 이 사고 이후에 또 이제 또 해난 사고에만 막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네.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사고가 철도에서 항공기에서 또 이제 어떤 네. 다른 새로운 재난 형태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많이 강조하지만은 선제적 재난 관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결국 이제 선제적 재난 관리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후에 해난 사고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이제 시스템을 그렇습니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미국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 선진국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선진국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대응을 하는 그 능력이 참 탁월한 것 같거든요. 우리는 왜 이게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어느 나라가 완벽하게 잘한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고요. 사실은 네. 이제 이게 그 방제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하면은 어느 정도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보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에 대응이 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정부에 있어서는 이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같은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원보이스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든 부처가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된 것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재난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요. 정부에서도 안전을 강조하고 있어서 아마 정부 부처도 안전 행정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개인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사고 현장을 보면은 안전은 멀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컨트롤 타워도 얘기 나오고 아까 원보이스 얘기를 했는데 실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계속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야, 책임도 안 지는구나 이런 비판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이제 향후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좀 큰 문제를 좀 크게 보고 지속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이 공격적인 성과 중심의 문화가 이제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치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스트라이커만 이제 주목하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기를 지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더 중요한 게 이런 공격수들보다는 골키퍼 같은 수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골키퍼라고 할 수 있는 분야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재난관리나 환경관리, 보건이나 복지 같은 분야, 이런 분야 같은데 근데 이런 분야는 아시다시피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를 인정받기는 힘들고 또 한 번 사고가 터지면은 이제 뭐 바로 죽을 놈이 돼버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제 우리 그 축구 대표팀의 골키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정부 업무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수비수라고 하면 이제 재난관리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부처에서 담당하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이게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고 네. 순환보직을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든 다른 분야로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네.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고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뭐 정부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런 이제 성과를 높이는 공격적 업무보다는 뭐 환경, 재난, 보건 같이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업무, 그러니까 골키파의 업무, 수비수의 업무라고 하는 게 좀 더 가치를 네. 이제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박사님께서 그래서- 그 전문가 얘기를 예. 하시면서 중요한 이제 관료들이 이런 재난 업무를 피한다, 보직을 피한다, 예. 그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 전문가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인데요. 예. 예. 재난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문 분야를 좀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수급을 좀 바꾸자. 그렇죠. 관료 중심이 아니라 이런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컨트롤 타워 얘기를 하는데 이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거의 전통적인 기본 개념들은 그 군사 위주의 조직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사 위주의 공무원 위주의 그래서 모든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조직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현대 사회에는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고 민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더라도 잠수 관련돼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컨트롤 타워가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죠.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런 노력이 좀 알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